파일을 열어본 유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것은 태민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비자금 장부로 보이는 문서였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수많은 가짜 계좌와 불분명한 자금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의 외도는 단순한 애정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사업과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쩌면 그 여자는 그의 사업 파트너이거나 혹은 약점을 쥐고 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 강태민의 유치한 공격들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후 유나와 조민주는 본격적으로 방역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싸움의 본질은 가십성 스캔들이나 감정적인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그것은 TJ건설이라는 화려한 성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에 숨겨진 비밀의 방을 여는 것이었다. 그 열쇠는 유나가 태민의 서재에서 확보한 비자금 장부와 USB 파일들이었다. 두 사람은 조민준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도시를 적시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젖어 번들거렸고 수많은 불빛은 아스팔트 위에서 길게 늘어지다 흩어졌다. 서윤아는 백화점 쇼핑백을 옆자리에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뱃속의 아이가 작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임신 7개월. 이제는 제법 불러온 바해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곤 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곧 다 태어날 아이를 위한 용품들을 고르는 시간은 언제나 행복했다. 조민주는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 중 가장 신뢰하는 회계 전문가를 비밀리에 불렀다. 백발이 성성한 노회 계산은 수십 년간 기업의 추악한 돈 세탁과 비자금 조성을 추적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숫자들의 미로 속에서 돈의 흐름을 귀신같이 찾아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마다 TJ건설의 검은 거래들이 실체를 드러냈다. 수많은 유령 회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공사비를 부풀려 빼돌린 자금들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를 돌리던 유나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 남편인 강태민의 차였다. 그가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근처 호텔 주차장에서 그의 차를 발견한 것은 의외였다. 중요한 미팅이 늦게까지 이어진다고 했었다. 피곤하겠구나. 유나는 남편의 고단함을 먼저 생각하며 차를 세울 곳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태민의 차 조수석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리는 것이 보였다. 유나는 아버지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재무지식을 총동원하여 회계사를 도왔다. 그녀는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의 욕망과 의도를 읽어내는데 탁월한 감각을 보였다. 그녀는 특정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과 태민의 외부 미팅 일정을 대조하며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이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이체 기록이 유난히 집중된 시기가 있어요. 바로 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둔 몇 달간이에요. 그녀의 지적에 노회계사와 조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유나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다. 짙은 와인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유나에게는 없는 화려하고 강렬한 분위기를 풍겼다. 궂은 날씨에도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과 짙은 화장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내린 태민이 여자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다정한 모습이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한 우산 아래 서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태민은 여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각의 중심에는 하나의 이름이 유령처럼 맴돌고 있었다. 오수진, 태민의 내연녀. 그녀의 이름은 공식적인 서류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대표로 있는 컨설팅 회사나 그녀의 친인척 명의로 된 회사들이 TJ건설의 비자금 흐름 곳곳에 교묘하게 숨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정부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설계자이거나 최소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키플레이어임이 분명했다. 순간 유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감각. 저 여자는 누구지 단순한 직장 동료에게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었다. 태민의 손길에는 익숙함과 친밀함이 묻어 있었고 여자는 그의 품에 살짝 기대며 웃었다. 빗소리와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유나의 세상에는 오직 그 두 사람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두 사람은 호텔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고 그들의 뒷모습은 하나의 그림자처럼 합쳐졌다. 조민주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오수진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녀는 정재계를 넘나들며 은밀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기업 전문 로비스트였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언변을 무기로 권력자들에게 접근해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그 대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강태민 역시 그녀의 수많은 사냥감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녀는 태민의 성공에 대한 야망을 이용해 TJ건설을 자신의 돈 세탁 창구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는지 몰랐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배신감. 그 단어가 뇌리를 쳤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가장 끔찍한 단어였다. 태민은 언제나 바빴고 일에 치여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나는 늘 그의 건강을 걱정하고 그가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나는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느낀 것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선 인간의 탐욕과 부패에 대한 깊은 환멸이었다. 강태민은 그저 오수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히 한 가정을 파괴한 남녀를 향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암적인 존재들과의 전쟁이었다. 유나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했다.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그의 피곤한 얼굴, 늦은 귀가, 잦은 출장은 모두 거짓이었을까? 유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뱃속의 아이가 다시 한번 꿈틀거렸다. 그 작은 움직임이 유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지금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아이까지 지켜야 했다. 충격으로 떨리던 손이 점차 힘을 되찾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흐릿했던 시야가 다시 뚜렷해졌다. 그녀의 개인적인 슬픔은 이제 사회적 정의를 향한 단단한 사명감으로 변모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다. 조민주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한때 자신도 가졌었지만 패배의 상처와 함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뜨거운 불꽃을 그녀에게서 발견했다. 그는 다시 한번 싸울 용기를 얻었다. 이 지적인 의뢰인이자 동지는 그에게 단순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이나 절망은 없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이성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돌려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가는 내내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본 장면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재생하며 분석하고 있었다. 남편의 표정, 여자의 옷차림,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까지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들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에코밸리라는 유령 회사에서 국토부 고위 관료의 아내 계좌로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내역이었다. 그리고 그 돈이 이체된 바로 다음 날, TJ건설은 기적처럼 신도시 개발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에코밸리의 실소유주는 바로 오수진의 여동생이었다. 이것은 뇌물수수와 정경유착에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즉 스모킹건이었다. 집에 도착한 유나는 쇼핑백을 현관에 내려놓고 익숙하게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녀와 태민의 웨딩 사진이 거실 벽에 걸려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세상은 사실 모래 위에 지어진 성에 불과했다. 작은 파도에도 금세 허물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성.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조민준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적의 거대한 실체를 마주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비리 문제가 아니었다. 정치권까지 깊숙이 연루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었다. 강태민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었다. 위험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다. 태민과의 첫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기뻐하던 그의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울고불고 매달리며 그의 마음을 되돌려달라고 애원할까? 아니, 그것은 서윤아의 방식이 아니었다. 조민주는 유나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다. 서윤아 씨, 이제부터는 정말 위험한 싸움이 될 겁니다.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멈추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나의 대답은 단호했다. 멈추지 않아요. 여기까지 온 이상 뿌리까지 전부 뽑아내야죠. 그녀는 부드럽게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녀는 늘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였지만 그것이 그녀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은퇴한 금융전략가였다. 냉철한 판단력과 치밀한 계획으로 월스트리트에서도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었다. 유나는 아버지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웠다. 결혼 후 그녀는 자신의 날카로운 면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기꺼이 그림자 속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지만 유나와 조민주는 서두르지 않았다. 상대는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이골이 난 자들이었다. 그들이 확보한 계좌 이체 내용만으로는 오수진과 부패 관료가 얼마든지 정상적인 컨설팅 비용이었다고 발뺌할 수 있었다. 그들의 입으로 직접 범죄를 시인하게 만들거나 그들이 범죄를 은폐하려 움직이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해야만 했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완벽한 덫이 필요했다. 태민은 그녀를 너무 얕보았다. 그가 사랑했던 것은 순종적이고 아름다운 아내라는 껍데기였을 뿐 그 안에 숨겨진 서윤아의 진짜 모습을 그는 알지 못했다. 유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에 나서기 전 모든 전략을 구상하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코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계획은 유나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녀는 강태민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교활했지만 그 교활함은 언제나 오만함이라는 치명적인 약점 위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상대를 얕보는 경향이 있었다. 유나는 바로 그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조민준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강태민은 지금쯤 우리가 가진 증거의 출처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려서 그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태민의 서재였지만 그녀 역시 가끔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 엔진에 몇 가지 단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증거 수집 방법, 재산 분할. 화면의 차가운 불빛이 유나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로 싸워야 했다. 조민주는 그녀의 계획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위험 부담이 컸지만 성공한다면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대담한 전략이었다. 그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조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에게 은밀한 임무를 맡겼다. 사무장은 입이 가볍고 도박빚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다. 물론 그것은 조민준이 일부러 퍼뜨린 소문이었다. 그는 강태민 측에서 분명 정보원을 심으려 할 것을 예상하고 역으로 이용할 미끼를 미리 던져놓았던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유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보를 수집하고 생각을 정리했다. 태민의 재산 상태, 그의 회사 지분 구조, 그리고 최근 그가 추진하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까지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하나씩 퍼즐 조각처럼 맞춰 나갔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태민이 몇 달 전부터 자신의 서재에 들어오는 것을 유난히 경계했던 것을 떠올렸다. 중요한 회사 기밀 서류 때문이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예상대로 세강 로펌의 최진혁 변호사 측에서 사무장에게 접근해왔다. 사무장은 조민준의 각본대로 돈 몇 푼에 양심을 판 정보원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는 최 변호사에게 조민준 변호사가 에코밸리의 원본 회계 장부를 손에 넣었으며 은행 비밀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있지도 않은 원본 장부라는 미끼를 던진 것이다. 디지털 증거와 달리 실물 장부는 존재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었다. 유나는 태민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대부분은 평범한 서류들이었다. 하지만 가장 아래쪽 자물쇠로 잠겨있는 서랍이 있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머리핀을 풀어 서랍 자물쇠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어렸을 때 장난삼아 아버지에게 배웠던 기술이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찰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서랍 안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와 여러 개의 USB가 들어있었다. 정보는 즉시 강태민에게 보고되었다. 그는 원본 장부라는 말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담긴 물증이 어딘가에 실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견딜 수 없었다. 그의 편집증적인 불안감과 오만함이 이성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그는 즉시 오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말했다. 큰일 났어. 서윤아 쪽에서 에코밸리 원본 장부를 손에 넣었대. 당장 그걸 찾아서 없애버려야 해.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문서를 빠르게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모든 페이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찍었다. 그리고 USB들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그중 하나의 암호는 의외로 간단했다. 그들의 결혼기념일. 유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허술함과 오만함에 실소가 나왔다. USB 안에는 장부보다 더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계약서 사본들이 들어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오수진은 그보다 훨씬 침착했다. 그녀는 태민의 다급한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진정해. 강 대표. 정부의 출처는 확실한 거야. 너무 갑작스럽잖아.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패닉에 빠진 태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오수진에게 화를 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과 내가 연루된 장부라고 당신이 처리해. 당신은 이런 일 전문가잖아. 모든 증거를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백업한 유나는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서랍을 잠그고 서재를 나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태민이 돌아온 것이다. 유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심장은 더 이상 미친 듯이 뛰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고요한 평온함이 그녀를 지배했다. 태민의 어리석은 재촉에 오수진은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녀 역시 장부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었다. 만약 정말 원본 장부가 존재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가장 큰 실수, 즉 강태민이라는 불안정한 파트너를 믿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녀는 뇌물을 받은 국토부 관료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혹시 에코밸리 관련해서 우리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서류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 안 잤어. 늦게까지 미팅하느라 힘들었네. 태민은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기색으로 말했다. 그의 옷에서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와 비에 젖은 냄새가 섞여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는 유나의 부른 배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아기는 잘 있었어. 아빠가 돈 많이 벌어오느라 늦었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완벽한 남편이자 아빠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덫이 닫혔다. 유나와 조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태민과 오수진 그리고 주요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 조회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상태였다. 오수진이 부패 관료와 통화하며 처리하지 못한 서류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은 고스란히 녹취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범죄를 공모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유나는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사랑이나 신뢰 대신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마음껏 연기해. 그 연기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그 무대가 언제 무너져 내릴지 이제 내가 결정할 테니까.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고생 많았어요. 피곤할 텐데 어서 씻어요. 그 순간 태민은 아내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결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저 평소와 같은 순종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날 밤 한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누운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태민은 성공과 야망에 대한 꿈을, 그리고 유나는 곧 시작될 전쟁에 대한 계획을 그리고 있었다. 모든 것은 끝났고 점트네어 이제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터였다. 며칠 후 조민준의 사무실에 사설 정보업체 직원이 찾아와 작은 녹음 파일을 건넸다.
파일이 재생되자 오수진과 부패 관료의 불안에 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장부를 찾기 위해 서로를 닥달하고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유나와 조민주는 말없이 녹음 내용을 끝까지 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민과 오수진은 스스로 판 무덤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풍경은 어제와 다르면서도 같았다. 유나는 평소처럼 태민이 좋아하는 갓 구운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신선한 과일 주스를 준비했다. 집안에는 고소한 빵 냄새와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익숙한 풍경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다. 유나는 단정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길고 긴 싸움이 이제 곧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은 그녀와 그녀의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태민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식사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나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역시 당신이 차려주는 아침이 최고야. 어젯밤에는 피곤해서 몰랐는데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유나는 대답 없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태민은 그녀의 무심한 반응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임신 중인 아내의 변덕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제 모든 칼날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유나는 서둘러 그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에서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녀와 조민주는 TJ건설 내부의 견고한 충성심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심리전에 돌입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강태민의 가장 오랜 신복이자 회사의 모든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이정훈 전무였다. 태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토스트를 집어들었을 때였다. 유나가 조용히 신문을 접어 옆으로 밀어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태민의 앞으로 미끄러뜨렸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태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유나를 쳐다보았다. 이게 뭐야, 아침부터 깜짝 선물이라도 주는 건가? 그는 농담을 던지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길에는 여유와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작전은 은밀하고 정교하게 시작되었다. 조민주는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TJ건설의 핵심 임원 몇몇 척의 비자금 장부의 일부를 발송했다. 이메일에는 어떠한 협박이나 요구도 없었다. 그저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그들이 직접 관여했던 프로젝트에 부풀려진 예산 내용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이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TJ건설 내부에 걷잡을 수 없는 의심과 불안의 불길로 번져나갔다.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서류의 첫 줄을 읽는 순간 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혼 합의서 세 글자가 그의 눈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유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고 입가에 걸려있던 조소가 경멸적인 웃음으로 변했다. 서윤아, 이게 무슨 장난이지? 임신 스트레스가 심한 건 알겠지만 이런 장난은 좀 심한 거 아닌가?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임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가 정보를 흘렸는가? 누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강태민 대표는 이 사실을 아는가? 평소 절대적인 권력으로 회사를 지배하던 강태민의 리더십은 순식간에 흔들렸다. 그는 자신을 향한 임원들의 눈빛에서 미묘한 불신과 공포를 읽었다. 분노한 그는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의 히스테리는 오히려 내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유나는 그의 반응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난 아니에요. 어제 호텔 주차장에서 다 봤어요. 그 한마디에 태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가 봤다고 언제, 어떻게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제는 거래처 사람들이랑 늦게까지 미팅만 했다니까. 이정훈 전무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큰 동요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20년 넘게 강태민의 곁을 지켜온 인물이었다. 회사가 작은 하청업체에서 시작해 지금의 TJ건설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그는 태민의 성공을 위해 때로는 불법적인 일도 눈감아주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그것이 자신의 성공이자 회사를 위한 길이라 믿었다. 하지만 익명의 이메일을 받은 순간 그의 믿음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라고 했다. 하지만 유나는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민의 맞은편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향했다. 강태민 씨,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서류에 사인하세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대신 당신이 가진 모든 것,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세요. 그러면 조용히 끝내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가 받은 파일에는 그가 직접 결제했던 유령 회사와의 계약서 사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 정치권까지 연루된 거대한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태민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았다. 자신은 그저 이용당한 장기짝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굴욕감과 배신감이 밀려왔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강태민은 어떻게든 살아남겠지만 자신은 모든 죄를 뒤집어쓴 채 감옥에 가게 될 것이 뻔했다. 그 순간 태민은 처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눈앞의 여자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종적이고 유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다. 태민의 오만함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언성을 높였다. 지금 제정신이야. 아이까지 포기하라고. 당신 정말 미쳤구나. 내가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증거 있어 있지도 않은 사실로 날 협박하는 거야. 바로 그때 그에게 비밀스러운 연락이 왔다. 발신번호 표시지 안으로 걸려온 전화는 그에게 특정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며 당신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남기고 끊어졌다. 이 전무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강태민에 대한 오랜 의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결국 그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없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의 분노에 찬 외침에도 유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경멸에 가까운 미소였다. 증거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찾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일이 시끄러워지겠죠. 당신 회사 이미지에도 좋을 것 없고요. 당신 체면을 생각해서 조용히 끝내주겠다는 마지막 제안이에요. 그녀는 말을 마친 뒤 자신의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다. 약속 장소인 한적한 호텔 스위트룸에 나타난 사람은
조민준 변호사였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 전무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서윤아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연약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다. 이 전무는 자신이 완전히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주었다. 파일에서는 오수진과 부패 관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민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리 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사랑했던, 아니, 그가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차가운 눈빛은 그에게 생경한 공포감마저 안겨주었다. 그는 다급하게 유나를 붙잡았다. 잠깐, 얘기 좀 해.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끝낼 순 없어. 녹음 내용을 들은 이 전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스모킹 건이었다.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완벽한 증거. 유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무님, 저는 강태민 씨에게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태민 씨는 전무님을 방패막이 삼아 모든 죄를 떠넘기려 할 겁니다. 그게 그 사람 방식이니까요. 유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녀의 손길에는 일말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미 끝났어요. 우리, 당신이 어제 그 여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서는 순간에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다. 태민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닫힌 문만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차에 가시지 않은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말은 이 전무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강태민이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냉혹하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유나는 그에게 마지막 제안을 건넸다. 저희에게 협조해 주세요. 강태민과 오수진의 범죄를 입증할 마지막 증거들을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조 변호사님께서 전무님을 법정에서 단순 참고인이자 내부 고발자로 보호해 주실 겁니다. 선택은 전무님의 몫입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커피 향은 어느새 사라지고 차가운 침묵만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힘없이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유나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다 봤어요. 그녀가 정말로 모든 것을 목격한 걸까? 그렇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눈물 한 방울 없이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녀의 모습에 그는 전율을 느꼈다. 이정훈 전무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2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강태민과 함께 웃고 울고 싸웠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충성심의 끝이 결국 버려지는 것이라면 더 이상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이유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뇌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냉철한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조민준과 유나를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순간 강태민의 가장 견고했던 성벽 하나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민은 유나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아름답고 집안 좋은 배경을 가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완벽한 장식품이라고 여겼다. 그녀의 순종을 사랑이라 착각했고
그녀의 침묵을 동의라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의 오만한 착각이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아내 서윤아의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그 붉은 인주가 마치 그의 심장에 찍힌 낙인처럼 느껴졌다. 이정훈 전무의 협력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는 강태민의 금괴에 숨겨져 있던 이면 계약서, 원본과 오수진이 관리하던 로비 자금의 상세, 입출금 내역을 몰래 빼내왔다. 이로써 윤아와 조민준의 손에는 강태민과 오수진,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쥐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마지막 결전의 무대가 필요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했다. 오수진과의 관계는 단순한 유희였다. 가정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밖에서는 짜릿한 쾌락을 즐기는 완벽한 이중 생활이라고 생각했다. 윤아가 임신한 후로는 더욱 대담해졌다. 몸이 불편한 아내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외박도 잦아졌다. 윤아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윤아는 TJ건설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녀는 결혼 당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소액 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하여 임시 주총을 소집할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소집 이유는 회사의 투명성 제고와 오너 리스크에 대한 긴급 안건 논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강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것이 궁지에 몰린 서윤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인 주주총회에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경영권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완벽한 계획은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이혼 서류를 구겨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서윤아가 그 여자가 나를 떠나겠다고 아이까지 빼앗아가겠다고. 그의 충격은 점차 분노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윤아를 굴복시키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오만함을 넘어 이제는 도끼마저 품고 있었다. 서윤아, 당신은 날 너무 얕봤어.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의 속삭임은 차가운 아침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폭풍전야의 며칠 동안 두 개의 캠프는 극명하게 다른 풍경을 연출했다. 조민준의 낡은 사무실에서는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았다. 조민준과 그의 팀원들, 그리고 윤아는 이정훈 전무가 가져온 증거들을 기존 자료들과 통합하여 한 편의 완벽한 범죄 다큐멘터리처럼 재구성했다. 모든 증거에는 번호가 매겨졌고 자금의 흐름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만들어졌다. 그들의 목표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단 10분 안에 사건의 전모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강태민의 집을 나선 윤아는 곧장 차를 몰아 서초동의 한 낡은 건물로 향했다. 화려한 법무법인들이 즐비한 대로변이 아닌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곳이었다. 건물 3층에 위치한 조민준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은 페인트가 일부 벗겨져 있었다.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변호사 조민준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는 한때 대형 로펌의 에이스로 불리며 재계의 거물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던 인물이었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가 사활을 걸었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TJ건설이 확정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부패한 정치인들을 모아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다. 샴페인이 터지고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선 기분이었다. 파티장 한쪽에서 오수진이 그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직 마음 놓을 때가 아니에요. 서윤아의 주주총회 소집, 어딘가 찜찜해요. 하지만 태민은 그녀의 충고를 비웃었다. 걱정도 팔자군. 다 끝난 게임이야. 그 여자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의 눈에는 오만과 승리감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5년 전 한 대기업의 내부 비리를 폭로하던 공익 제보자 사망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가 패소한 후 그는 돌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취를 감췄다. 사람들은 그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아의 아버지는 은퇴 전 조민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을 높이 평가했었다. 윤아에게는 지금 단순히 이혼 소송을 처리해줄 변호사가 아니라 강태민이라는 거대한 성의 감춰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줄 사람이 필요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윤아는 조용히 아기 방에 앉아 있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아기자기한 용품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배를 쓰다듬었다. 그때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다. 마치 엄마에게 힘내라고 응원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윤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엄마로서의 마지막 의무였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책상에 앉아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날카로웠던 과거의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세상사에 지친 듯한 표정의 중년 남자. 조민준이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상담 예약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무심했다. 윤아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시간을 내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윤아는 검은색 정장 대신 우아한 순백의 원피스를 입었다. 그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항복의 백기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결의와 진실의 색이었다. 그녀가 회의장으로 들어서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당당한 걸음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평온한 모습은 오히려 좌중을 압도하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제야 조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윤아의 단정한 옷차림과 값비싸 보이는 가방, 그리고 불러온 배를 차례로 훑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루함과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부유한 집안의 흔한 이혼 다툼이겠거니 짐작하는 듯 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이혼 소송은 맞지 않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죠. 그의 단호한 거절에 윤아는 예상했다는 듯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잠시 후 의기양양한 표정의 강태민이 자신의 변호인단과 임원들을 이끌고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윤아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한번 훑어본 뒤 의장석에 앉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의 분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모든 억측을 바로잡고 서윤아 씨에게 그의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의 편에 선 주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화면에는 어젯밤 강태민과 오수진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 떠 있었다. 조민주는 사진을 한번 쓱 보더니 다시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다. 남편의 외도 증거로군요. 이런 건 굳이 저를 찾아오지 않아도 어느 변호사나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정도 일로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한 불쾌감마저 섞여 있었다. 그는 이 지루한 상담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자신의 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환호였다. 유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의장을 향해 정중하게 발언권을 요청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강태민은 팔짱을 낀 채 어디 한번 해보라는 조소띤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알지 못했다. 지금 그가 서 있는 화려한 무대가 사실은 그를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처형대라는 사실을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유나는 그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면을 넘겼다. 다음 화면에는 그녀가 어젯밤 태민의 서재에서 촬영한 비자금 장부 사진들이 나타났다. 복잡한 숫자와 계좌번호들이 빽빽하게 적힌 문서들이었다. 조민준의 눈빛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 사건의 증거가 아니었다. 거대한 비리의 냄새가 났다. 발언권을 얻은 유나는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 하나만 들려있을 뿐 어떤 서류 뭉치도 없었다. 그녀가 단상에 서자 회의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녀는 잠시 좌중을 둘러본 뒤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요청한 이유는 TJ건설이 직면한 심각한 오너 리스크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에 강태민에게 고정되었다. 제 남편 강태민은 현재 TJ건설의 대표입니다. 이 서류들은 그가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자금 장부로 추정됩니다. 유나는 담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장부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며 자금의 흐름과 유령회사로 보이는 이름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 자금의 일부가 남편의 내연 여인 오수진 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로비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도덕성 문제입니다. 그녀가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그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고화질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며칠 전 호텔 주차장에서 강태민과 오수진이 애틋하게 서로를 끌어안고 호텔로 들어서는 모습이었다. 회의장은 순간 술렁거렸다. 강태민은 얼굴이 시뻘개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긴 내 사생활을 폭로하는 자리가 아니야. 당장 꺼. 조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눈앞에 이 임신한 여인은 단순히 남편에게 배신당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설명은 감정적 호소 없이 오직 논리와 팩트에 기반하고 있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던 그 사건 이후로 잠들어 있던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거대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그의 분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영상을 정지시킨 뒤 오수진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이 여성은 오수진 씨입니다. 강태민 대표의 사적인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TJ건설의 공적인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다음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에는 오수진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SNJ와 TJ건설이 맺은 수십억 원대의 자문 계약서들이 나타났다.
계약서에 찍힌 강태민의 법인 인감이 선명했다. 그는 침을 삼키며 물었다. 이런 엄청난 자료를 어떻게 손에 넣었습니까? 그리고 왜 나를 찾아온 거죠? 대형 로펌에 가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이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들이 널렸을 텐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강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여자의 정체가 궁금해졌다. 그녀는 평범한 재벌가 사모님과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랐다. 강태민 대표는 회사 자금을 이용해 내연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주주들의 술렁임은 이제 분노의 웅성거림으로 변했다. 강태민은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그의 발악은 처절했다. 유나는 조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대형 로펌은 제 남편의 돈과 권력 앞에서 결국 타협할 겁니다. 그들은 승리보다는 안정을 택하겠죠. 하지만 변호사님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싸우는 분이라고요. 그녀의 말은 조민준의 가슴속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5년 전 그는 진실을 위해 싸웠지만 결국 패배했다. 그 패배의 상처는 아직도 그의 안에 깊이 남아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이정훈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외쳤다. 조작이 아닙니다. 저 계약서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처리했던 서류들입니다. 그 한마디는 강태민의 심장에 박힌 결정타였다. 가장 믿었던 신복의 배신. 강태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전무를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한 성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거대 권력의 압박, 언론의 왜곡 보도, 그리고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공익 제보자의 얼굴. 그는 다시는 그런 무력감과 절망을 겪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도망쳤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나타난 이 여자는 그에게 다시 한번 싸울 기회를 주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과거의 실패를 만회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유나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가 하는 점입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TJ건설에서 시작된 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국토부 고위 관료 아내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모든 화살표의 끝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가리키고 있었다. 조민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세상사에 대한 피로감은 사라지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법조인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유나를, 아니 그의 새로운 의뢰인이자 파트너를 향해 진지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길고 험난한 싸움이 될 겁니다. 상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추악한 세력일 수 있습니다. 정말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회의장은 이제 충격을 넘어 경악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오너의 비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권력형 부패 스캔들이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주주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태민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강태민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스크린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오수진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유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저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굳건한 신뢰와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패배의 상처를 안고 숨어 지내던 늙은 사자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발톱을 드러낸 젊은 암사자의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조민주는 책상 위 서류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태블릿 PC를 자신의 앞으로 당겨왔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전 회의를 시작해 봅시다. 강태민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자세히 알려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다. 유나는 이 아수라장을 향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물론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피커를 통해 찢어질 듯한 오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부패 관료와 통화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원본 장부를 찾으려 하는 범죄 은폐 공모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범죄를 스스로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충격에서 벗어난 강태민의 첫 번째 감정은 분노였다. 감히 서윤아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아이를 빼앗아가려 한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감히 반기를 든 아내를 철저히 짓밟아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를 깨닫게 해주기로 결심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잔인한 공격성으로 변모했다. 그는 즉시 국내 최고 로펌인 세강의 대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세강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곳으로 유명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회의장 뒷문이 활짝 열렸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와 망연자실해 있는 강태민과 오수진의 앞에 섰다. 강태민 씨, 오수진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들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태민은 대표 변호사 최진혁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서윤아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양육권은 물론이고 재산 접근 권한까지 모두 빼앗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최 변호사는 이런 더러운 싸움에 익숙하다는 듯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대표님, 임신성 우울증은 아주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언론과 병원을 조금만 이용하면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여자로 만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민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갑을 찬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단상 위에 유나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승리감이나 증오가 아닌 오직 단단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한 여인의 사랑이 아닌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태민의 방역은 신속하고 더러웠다. 그는 먼저 유나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돈줄을 막아 그녀를 고립시키고 결국 자신에게 무릎 꿇게 만들 생각이었다. 동시에
최 변호사는 언론에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유명 건설사 대표 아내 S씨 심각한 산전 우울증으로 기행 반복이라는 기사를 흘렸다. 기사는 교묘하게 윤아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묘사했고 곧 가십을 좋아하는 대중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TJ 건설의 게이트는 법의 엄정한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강태민과 오수진은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차가운 감옥의 벽만이 그들의 탐욕스러운 질주의 종착역이 되었다. 그들과 결탁했던 부패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태민은 윤아의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해 그녀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지를 은근히 흘렸다. 그는 심지어 윤아의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걱정하는 사위인 척 연기하며 윤아의 상태가 심각하니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윤아를 완벽하게 고립시켜 그녀의 모든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TJ건설은 주주총회 이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윤아는 자신의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했고 이 재단은 TJ건설의 부패로 인해 피해를 본 하청업체들과 노동자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이정훈 전무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용한 여생을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태민의 공격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철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부서졌다. 그가 윤아의 카드를 정지시킨 바로 다음 날 윤아는 아무렇지 않게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다. 그녀는 결혼 전부터 아버지가 신탁으로 관리해주던 막대한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계좌는 태민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었다. 돈으로 그녀를 압박하려던 그의 첫 번째 계획은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초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서울의 한 병원에서 새로운 생명이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났다. 윤아는 건강하고 예쁜 딸을 품에 안았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꼭 쥐는 순간 윤아는 지난 몇 달간의 험난했던 여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다. 아이의 이름은 새봄이라고 지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찾아온 새로운 봄이라는 의미였다. 언론을 이용한 흑색 선전. 역시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최 변호사가 기사를 터뜨린 지 몇 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조민준 변호사의 이름으로 반박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자료에는 윤아가 국내 최고 권위의 정신과 의사에게 받은 정신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고 건강하다는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소견서의 발급 날짜는 태민이 이혼 서류를 받기 바로 전날이었다. 윤아가 그의 공격을 한 수 앞서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둔 것이다. 퇴원 후 윤아는 강태민과 함께 살던 화려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떠나 아버지의 집 근처에 있는 소박한 주택으로 이사했다. 집 안은 새봄이를 위한 물건들로 가득 찼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집안의 가장 따뜻한 온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TJ건설의 안주인도 비운의 여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서윤아 그리고 새봄이의 엄마로서의 삶에 온전히 집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차가운 결이 대신 부드럽고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오히려 임신한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 내쫓으려는 비정한 재벌 남편이라는 비난이 태민에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TJ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는 유나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자신의 얼굴에 진흙을 쳐바른 꼴이 되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신문을 갈기갈기 찢으며 분노를 터뜨렸다. 서유나 뒤에 누군가 있었다. 혼자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리가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조민준 변호사가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명성을 되찾았고 이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익소송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는 헬쑥했던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는 잠든 세보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님을 닮아 아주 똑똑하고 강단 있는 아이로 자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유나도 환하게 웃었다. 태민은 마침내 조민준이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한때 잘나갔지만 지금은 골방 늙은이 신세가 된 변호사. 그는 조민준을 얕보았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늙은 여우가 유나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태민의 분노는 이제 조민준을 향했다. 그는 최 변호사에게 소리쳤다. 조민준, 그 자식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요. 5년 전에 어떻게 몰락했는지, 약점이 뭔지 전부 알아내서 숨통을 끊어버려요.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조민준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씨 덕분에 저는 변호사로서의 초심을 되찾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당신을 통해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변호사님, 저 혼자였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변호사님께서 함께 싸워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동지애와 존경심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태민이 발악할수록 그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유나와 조민준은 그의 모든 공격을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완벽하게 방어해냈다. 태민이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자 그들은 즉시 태민의 외도 증거와 비자금 장부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태민의 소송을 기각했고 오히려 그의 비도덕적인 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법정에서까지 망신을 당했다. 조민준이 돌아간 후 유나는 잠든 세보미를 안고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며 세상이 아름다운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세보미의 작은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야, 세상은 때로 아주 무섭고 차가운 곳이란다. 하지만 기억하렴. 아무리 짙은 어둠도 결국 아침을 이길 수는 없단다. 엄마는 네가 이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진실되고 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지켜줄게. 매일매일이 패배의 연속이었다. 태민은 점차 초조해지고 불안해졌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가 가진 돈과 권력, 인맥이 유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의 다음 수를 미리 읽고 그가 디딜 곳에 함정을 파놓았다. 그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농락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앞에 새로운 인생의 지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 지도에는 더 이상 증오나 복수는 없었다. 오직 사랑과 희망,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딸이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미래만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폭풍을 뚫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이제
그녀는 그 찬란한 아침의 햇살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세보미와 함께 꿋꿋하게 걸어 나갈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유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순종적이고 사랑스럽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는 그의 숨통을 끊으려는 냉혹한 적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치명적인 상대를 적으로 돌렸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고 있을 뿐이었다.